여러분, 집안에 식물을 두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상에서 우리는 식물을 주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사용하지만 풍수에서는 식물이 공간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식물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재물운, 건강운, 화목운이 증진되어 가정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 식물이나 막 키우는 것은 오히려 집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집안의 재물운이나 건강운 같은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식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고 그런 식물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집안에 어떤 식물을 키우면 좋은지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풍성한 재물운이 함께할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집안에 재물운이 가득해지길 바랍니다. 부자 되는 식물 첫 번째는 몬스테라입니다. 몬스테라는 가정이 부귀해진다는 풍수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집안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풍수에서는 공간과 사물의 형태가 그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뾰족한 것은 충돌을, 둥근 것은 조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둥글둥글한 잎을 가진 식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몬스테라의 넓고 둥근 잎은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와 재물운과 연애운을 증진시키는데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행운을 주는 부적의 의미로 키운다고 합니다. 몬스테라를 현관, 거실, 부엌 등에 두면 좋은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특히 건강을 기원한다면 부엌에, 가족의 평안을 바란다면 거실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몬스테라는 관리하기 쉬운 식물이지만 직사광선을 피하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 되는 식물 두 번째는 여인초입니다. 극락조라고도 불리는 여인초는 실내에서 인기 있는 식물 중 하나인데요. 집안의 음습한 곳에 두면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좋은 기운을 내뿜습니다. 또한 공기 중에 유해물질을 없애고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에도 아주 좋은데요. 가습 기능까지 있어서 실내 환경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여인초를 키울 때는 풍수적인 면에서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인초가 너무 커져서 사람보다 높아진다면 사람의 기운을 빼앗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인초가 사람보다 더 커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인초가 사람보다 커졌다면 분갈이를 통해 큰 줄기나 잎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인초는 밝은 곳을 좋아하지만 직접적인 햇빛은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반양지에서 키우는 게 이상적입니다. 여인초는 햇빛을 향해 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화분의 방향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면 더욱 아름다운 모양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부자 되는 식물 세 번째는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돈나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부자 되는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금전수의 잎이 엽전을 닮아 동전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운과 재물을 상징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예로부터 금전수를 키우면 금전을 끌어들인다고 믿어져 왔는데요. 특히 금전수의 잎은 부의 5가지 요소인 금전, 건강, 사랑, 성공, 행운을 뜻합니다. 이렇게 금전수는 부와 행운을 상징하며 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재물과 행복을 기원하며 관리합니다. 금전수는 공기를 정화하고 전자파를 차단하며 가습 효과까지 있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금전수는 생명력이 강해서 햇빛이 많지 않거나 자주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금전수는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며 너무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잎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된 실내 온도에서 키우는 것이 좋고 추운 환경에서는 잎이 약해지거나 노랗게 변할 수 있으니 온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자 되는 식물 네 번째는 염자입니다. 우리가 염자 혹은 염자라고 부르는 이 식물은 해외에서는 jade plant, 즉 옥식물이라 불립니다. 물기를 머금은 듯한 두툼하고 둥근 잎이 옥을 연상시키기 때문이죠. 염자는 재물과 행운, 성공을 상징하여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돈식물, 행운의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자의 두껍고 둥근 잎은 재물을 의미하며 특히 노란색 잎은 금덩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새로운 집을 마련한 지인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에게 선물하기에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집안에 염자를 두면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염자에 꽃이 피면 행운과 재물이 들어옵니다. 염자는 생명력이 매우 강해서 20년 이상 잘 자라며 관리도 간단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면 되기 때문에 거의 해충이나 질병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단, 추위에 약한 특성이 있어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 되는 식물 5번째는 녹보수입니다. 녹보수는 그 반짝이는 잎이 마치 녹색 보석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식물은 개업, 승진, 집들이 등의 축하 선물로 인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행운과 불을 가져다 준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녹보수는 공기 정화는 물론 음이온 방출, 전자파 차단, 습도 유지 효과까지 있어서 전자제품이 많은 곳, 예를 들어 TV나 오디오 옆에 두기에 아주 좋습니다. 녹보수는 해피트리의 개량종으로 해피트리에 비해 잎이 더 크고 더 생생한 느낌을 줍니다. 녹보수를 기르는 것은 까다롭지 않지만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잎이 탈 수 있으므로 간접광에서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잘 자라며 흙이 마를 때 물을 주고 잎이 마르면 한 번에 물을 듬뿍 주면 됩니다. 부자 되는 식물 6번째는 금귤나무입니다. 금귤나무는 집안의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황금나무로 여겨지는데요. 전통적인 민간 신앙에서는 이 나무의 열매가 건강, 평화, 장수 그리고 사랑을 상징하며 가족 간의 화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한 노란색 열매가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새해의 풍년과 사업의 번창, 활력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귤알을 씹는 것조차 행복을 터뜨리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집안에 금귤나무와 같이 노란색 열매가 나는 식물을 두는 것이 좋은데 이는 노란색이 금전운을 상징하고 집안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귤나무는 건강을 증진하고 싶은 가정이나 개업 선물로 아주 적합합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열매를 맺는 식물이 비록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풍수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행운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귤나무는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잘 자라며 추위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겨울에는 실내에서 따뜻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 되는 식물 7번째는 파키라입니다. 파키라, 우리가 머니트리라고 알고 있는 이 식물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남자가 불을 기원하며 기도한 끝에 작은 씨앗을 받았고 그것을 잘 키워 판매해 결국 부자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죠. 이처럼 파키라는 돈을 낳는 나무, 즉 머니트리로 인식되며 풍수에서도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식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업 선물이나 축하 선물로도 자주 쓰이며 치유 효과와 의욕을 증진시키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키라는 5개의 잎이 둥글게 모여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풍수에서 오는 중요한 숫자로 파키라의 이런 모양은 오행을 상징해 행운을 가져온다고 여겨집니다. 파키라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로 위로 쭉쭉 자라나는 모습이 생명력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가늘고 긴 잎은 예리하고 강한 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공부방에 두면 집중력과 효율성을 높여 직업운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파키라의 날카로운 잎은 강한 기운을 발산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진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현관같이 기의 흐름이 활발한 곳에 두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아주어 집안의 기운을 개선하고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공기정화 식물로도 유명한 파키라는 이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뛰어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좋으며 추위에 약하니 최소 1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 되는 식물 8번째는 고무나무입니다. 고무나무는 집안의 음기를 없애고 양기를 높여주는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재물과 금전을 가져오며 풍수에서도 성공을 상징합니다. 크고 둥근 잎은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도와 집안의 행운과 평화 그리고 행복을 불러옵니다. 또한 이 식물은 집에 사는 사람들의 기운을 정화시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실 같은 공간에 두면 특히 좋습니다.
고무나무는 공기 중에 유독가스를 잘 흡수하여 머리를 맑게 해주며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온도가 낮고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초보자도 키우기 좋습니다. 다만 잎에 먼지가 쌓이면 풍수상 좋지 않으니 깨끗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 되는 식물 9번째는 매화나무입니다. 조선시대의 원예 전문 서적인 화암수록에 따르면 꽃들 중에서도 매화나무가 최고의 꽃으로 꼽혔습니다. 매화나무가 집에 있으면 좋은 복을 가져오며 특히 어린 자녀의 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과 봄 사이에 꽃을 피우는 매화나무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식물로 재물운은 물론 모든 직업적 성공과 출세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재물운과 성공을 바란다면 매화나 매화 그림을 집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 되는 식물 10번째는 난초입니다. 난초는 예로부터 부와 번영의 상징이자 우아함과 고귀함을 대표하는 식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풍수상으로는 보통 뾰족한 모양의 식물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난초는 이런 규칙에서 예외되는 특별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풍수학에서는 난초의 기운이 사람과 가장 유사하다고 보며 집안의 주인과 생명력을 함께 나눈다고 봅니다. 난초는 재물운을 비롯해 집안의 운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초를 잘 키우면 집안이 생기발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난초꽃은 매우 향기롭지만 정기적으로 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난초가 꽃을 피우면 이는 큰 행운의 신호로 여겨집니다. 꽃이 피는 것은 집안에 재물과 돈이 모여 부와 번영이 찾아온다는 길조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난초를 키우는 분들은 난초가 가진 이러한 부와 행운의 상징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난초를 키우려면 꾸준한 관리와 애정이 필요한데요. 몰락한 집안에 나는 모두 시들어 있다는 말처럼 난초가 시들면 운도 함께 시들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의 집에는 난초가 잘 자라며 그 기운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듯 난초는 그 주인과 운을 함께하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잘 키우실 분들께만 추천드리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 살 때는 자연에서 오는 생기, 즉 지기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화분을 두는 것이 좋으며 높은 층에 사실수록 화분을 좀 더 많이 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분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식물이 과도하게 많으면 오히려 사람의 기운을 억누르기 때문이죠. 집안은 사람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야 하고 식물은 그저 나쁜 기운을 걸러내고 좋은 기운이 돌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안에 식물을 놓을 적당한 공간이 마땅치 않다면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는 꽃그림이나 풍경화를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실내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되는 식물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안 어디에 식물을 두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부자 되는 풍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